예,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식 분할 호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은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지나가게 돼버렸고 지금 눈앞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좀 다시 높아진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언급된 FMC 의사록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. 코스닥 시장은 기관 투자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따박따박 7일 연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서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. 특징주로는 엔터주 가격이 올라갔고 태양광 관련주들, 수소차 관련주들, 뭐 일부 조선주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선 오늘 지수가 어정쩡하게 마감했던 건 FMC 의사록을 좀 경계를 했어요. 사실 오늘 야간 선물이 0.6%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원래 하락해서 마감할 수 있었던 날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커버가 된 거고, 그러면 시장이 왜 부담을 가졌냐? FMC 의사록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. 좀 내려가더니 멈춰버렸네.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해야 된다.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더 있다 인하할 것 같아. 그리고 추가 긴축 관련된 언급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위험해지면 추가 긴축. 근데 이게 왜 투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냐면 파월은 저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테이블에 없다. 다음 스텝은 인상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인상은 아예 없고 언제 인하할 거냐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상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고 국채금리도 이게 되게 높거든요. 지금 4.3 밑으로 내려가 줘야 좀 안도감이 되는데 4.3은커녕 4.4%대가 너무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재료 나왔을 때 밀고 올라갔다가 뒤에 또 낭패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한 거죠.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됐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갈 텐데 그렇다고 증시가 빠질 건 아니잖아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됐죠. 실적을 보면 매출 260억 달러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 6달러 12센트인데 뭐 이건 예상치 다 상회하는 그런 결과였죠. 근데 예상치 상회 중에서도 시장에서는 내심 260억 달러 정도, 그다음에 EPS 한 6달러 정도, 이 정도 기대를 했는데 딱 거기 맞게 나왔어요. 그리고 가이던스도 예상은 266억 달러지만 시장에서는 내심 280억 달러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대로 나왔으면 엔비디아 주가 안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. 시간 외에서. 예,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올라갔죠. 그러니까 주식 분할한다.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랙웰이 이제 이게 3분기 출하되네. 뭐 근데 이게 2분기, 3분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아마존이 전일 그뭐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마존이 신규 칩을 갖다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구칩에 대해서는 주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.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블랙웰 출시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좀 불안해지는 거였는데 이제 수요 강력하다. 그리고 우리 2분기부터 출하할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요 때부터 이제 좀 엔비디아 시간에다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는 예, 그런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시간에서는 1000달러를 넘어가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 분할한다라고 했는데 주식 분할했을 때 주가 흐름, 그러니까 주식 분할한 기업하고 S&P 500 추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뭐 미증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수가 2.1% 올라갈 때 주식 분할한 종목은 7.8%, 6개월 동안은 지수가 4.4% 올라갈 때 13.9% 이렇게 올라가더라. 그래서 주식 분할한 기업들이 사실상 훨씬 더 강한 예,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10분의 1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엔 또 올라가겠지. 이런 기대감도 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그래도 빠지진 않게 만드는 예,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. 뭐 특징주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은 안 깨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뭐 연속 하락하다가 하루 반등 주고 또 이틀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또 나왔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중요한 61선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주봉에 있는 76,000원, 76,500원 요 사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패턴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존의 패턴은 한 번 플러스가 나면 1년에 그치지 않는다.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저는
8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는데, 근데 주가상으로는 어쨌든 좀 최근에 지지부진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, 한알령이 해제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수들 이런 거 공연 다 막고 막 그랬는데, 일부 이제 공연 허가를 했다더라.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죠. SM 같은 경우는 뭐 에스파 앨범 관련된 이슈도 또 더해진 것도 있었고, 그래서 엔터주가 오래간만에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태양광, 뭐 아침에 제가 퍼스트 솔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강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강하다라고 특징주로 두 개로 말씀드렸잖아요. 하나는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, 또 하나는 이제 모더나. 이런 종목 말씀드렸었는데, 근데 어쨌든 그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, 근데 뭐 폭발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매수하는 날은 이제 조금 더 했다가 매수를 쉬었다가,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강약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고요.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가 3,600억 원이 순매수인데 3,700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. 그래서 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, 그러니까 반도체 엔비디아 이슈에 집중을 했고,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3위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기아인데 320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순매수 규모가 뚝 떨어지죠. 그러니까 되게 좀 반도체 이외에는 소극적으로 매매한 날이었고, 기관은 오늘 그 금융투자가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고요. 그런 가운데서도 자동차는 매수였습니다. 현대차, 기아, 다음에 현대모비스, HL, 만도까지 이런 게 좀 있었고, 그다음에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SM을 오늘 제일 많이 매수했고,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,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기관은 뭐 애자 들어가는 종목이 3개가 쫙 들어가 있네요. 근데 하여튼 엔터주, 2차 전지 그런 거 들어가 있고, 그 외에 이제 반도체는 매수 쪽하고 매도 쪽하고 엇갈려 있어서 뭐 종목들별로 좀 따로따로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시황을 정리해 보면 오늘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$1,000 넘어갔는데, 이게 만약에 이제 시간에 올라간 것만큼 정규 시장에서도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좀 저런 대형주들이 하루에 넘어 올라가면 이게 옵션이 9%,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9% 변동성의 옵션이 걸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변동성은 어차피 클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인데, 어쨌든 근데 정규 시장보다 더 아래쪽, 예를 들어서 뭐 한 플러스 3%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하락 마감한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좀 비슷하게 마감이 되는지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록이 워낙 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매파적인 건 아닌데, 왜냐면 1분기 인플레 지표가 그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저 때 뭐 우리는 그래도 금리 하락을 믿어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저걸 그렇게 매파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, 어쨌든 국채금리가 높은 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좀 떨어져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우리 증시가 좀 편안해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뭐 금융투자는 좀 매도 전환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매도를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 쪽의 매매에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코스닥은 저는 종목 장세가 조심스럽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잠시 이거 보여드리면 되는데, 최근에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줄고 있어요. 예,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ADR상 이제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접어들어서, 그래서 제가 뭐 주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바뀌게 돼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줄고 상승하는 종목이 좀 늘어날 거다. 그렇다고 이게 상승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, 하락하던 종목이 줄고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늘어난다 정도라서. 근데 그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목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엔터주들이 확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업종이 통째로 올라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업종별 변화, 수급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들 추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